1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의 그 누구도 풀어내지 못했던 초고난이도의 수학 문제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 교수가 이 업적을 달성해냈다는 소식에 CNN 등 유력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갔는데요.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은 어느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난다긴다 하는 수학자들도 풀어내지 못한 극악 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이 바로 그녀였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수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이에 자존심이 상한 하버드 대학생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수학 학원 도장 깨기에 도전했는데요. 과연 이 학생들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과학 전문 매체 퀀터 매거진이 6페이지짜리 우아한 증명으로 무작위 구조의 출현을 입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젊은 수학자가 수학계 난제를 풀어냈다며 완전한 증명으로 동료들을 놀라게 한 인물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박진영 교수였습니다. 그녀가 해결한 것은 칸칼라이 추측이라는 것으로 지난 2006년에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껏 전 세계의 그 어떤 수학자도 증명해내지 못해 세기의 난제가 될 뻔했습니다. 칸칼라이 추측은 제프 칸 미국 러커스대 교수와 질 칼라이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제기한 문제인데요. 칸칼라이 추측은 계산하기 쉬운 근사치만 구해도 실제 구하고 싶은 임계값과 비슷한 수치가 된다는 추측으로 참이 증명되면 이산수학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풀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수학자들이 골몰에서 연구해도 풀 수 없었던 것을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교수 박진영 교수와 박사 후보생 후이 투한 밤이 끈질기게 연구해서 마침내 이 추측이 참임을 증명해낸 것이죠. 미국 CNN 등 언론도 앞다퉈 이를 보도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단 하룻밤 사이에 칸칼라이 추측을 증명하는 방법을 떠올렸으며 일주일 만에 6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박 교수는 2년 전에도 칸 교수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약한 수준에서 증명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칸 교수와 함께 증명해낸 연구 결과는 수학계 최고 저널 수학연보에 게재되었었죠. 이번에 박 교수는 칸칼라이 추측의 덮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의 증명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박 교수와 팜이 공동으로 써낸 논문의 제목은 칸칼라이 추측의 증명으로 아주 단촐한데 논문의 첫머리에는 초록 칸칼라이 추측을 증명하겠다라고 비장하게 적혀 있어 전율이 돋습니다. 추측을 제시한 길 칼라이 교수는 이 논문을 읽은 뒤 박 교수에게 멋진 증명이다.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이 소식은 곧 한국에도 전해졌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무척 뜨겁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찬사를 보내는 가운데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박 교수가 학창시절 만났던 수학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용강중학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녀는 한국에 있던 시절 중학교 교사로 근무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2004년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학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기억은 그녀를 점점 더 수학의 늪에 빠져들게 했다고 합니다. 수학을 가르치면서 행복을 느끼고 수학 문제는 풀어도 재미있고 문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게임을 하듯 즐거웠다는 것이죠. 자신을 따라 쑥쑥 수학 성적을 올리는 학생들을 보며 여러 경험과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는 결국 수학 교사를 그만두고 3년 뒤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수학계의 난제 칸칼라이 추측을 증명해냄으로써 진짜 수학자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죠. 한국에서 수학을 공부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녀의 말은 한국 수학 교육 수준이 얼마나 드높은지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의 수학 교육 수준이 매우 높아 한국의 수학 영재가 유독 많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밝혀내기 위해 2년 전에는 하버드대 이과 계열 우수생들이 직접 서울에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들은 택시를 타고 대치동을 지나는데 건물 빼곡이 들어선 학원 간판들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촬영 시간이 밤 10시였는데 모든 학원들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이라면 말도 안 되게 공부를 많이 할 것만 같지만 실제로 많이 하긴 해도 한국 고등학생들에 비하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합니다. 학원 스케줄을 마치고 귀갓길 버스에서 조차도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하버드 대학생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학생들로 붐비는 거리를 지나 수학학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실력이 너무 궁금하다며 문제풀기 대결을 신청했죠. 그들은 한국 교과과정 고등 2학년 수준인 극한급 구하기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 학생들은 모두 이과 계열 우등생으로 어려울 것 없을 줄 알았지만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긴 시간 끝에 결과를 내놓았지만 애석하게도 오답이었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The problem incorrect, which is rather unfortunate. It's all Scott's fault. It's all my fault. So do you guys do problems like this often, like all the time? Actually, those problems are one of the easiest problems. 하버드대 학생들이 10분 동안 쩔쩔맸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쉬운 2점짜리 문제라고 말하더니 칠판 앞으로 나와 거침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곧 정답이 나왔고 하버드대 학생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국 학생들이 미국인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은 덤입니다. 다른 하버드대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의 하원버스에 탑승해 아이들을 인터뷰했는데요. 한 아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고 싶다는 말에 대학생들은 감탄했죠. 성장에 대한 욕심과 뜨거운 교육열로 인해 한국인들은 특출난 수학 실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버드 대학생들은 한국이 교육에 있어 확실히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 덴마크의 한 수학 교사는 한국 고3 수험생들이 푸는 수학 시험지를 받아보고는 당황했습니다. 30개 문제를 80분에서 90분 안에 다 풀어야 하는데 3분의 1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계산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더불어 계산기는 쓸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한국 학생들은 이 정도 수준이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국의 수학 영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IMO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20세 미만의 수학 천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수학 올림픽인데요. 국가별 대표 6명이 하루에 3문제씩 이틀간 총 6문제를 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전자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는 수학자들도 힘들어하는 수준의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데요. 2012년 당시 고작 15세였던 김동률 군은 42점 만점에 40점을 받아 한국 학생 중 역대 최고 개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도 연속으로 금메달을 딴 이력이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한 서울과학고 학생 6명이 전원 금메달을 수상하고 1명이 만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총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머나먼 영국 땅에서 커다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공인된 바가 없었지만 마침내 올해 들어 한국의 국가 수학 등급이 세계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최단 기간에 말이죠. 국제수학연맹이 한국 수학의 국가 등급을 4그룹에서 최고 등급인 5그룹으로 승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81년에만 해도 가장 낮은 등급인 1그룹 국가였던 한국이 41년 만에 가장 높은 등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명실상부 수학 강국이 되어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수학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는데요. 수학은 과학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분야로 한국인들은 과학 분야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팀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연속으로 종합 1위를 달성했던 것입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와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오는 7월에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에도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들은 사칙연산이 아니면 수학을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의미도 모르겠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수학은 오롯이 인간의 머리로만 발전시킨 학문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수학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공학뿐만 아니라 의외로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현상과 복잡한 관계를 연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수학이죠. 수학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경쟁력이 높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하고 글로벌화되면서 IT 기술을 통해 대량의 자료가 수집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를 수치적으로 계량화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죠. 한국이 IT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한 데는 수많은 수학 천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 컴퓨터,
정보 보안, 금융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인재들이 수학을 이용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요. 남다른 수학 교육으로 마침내 수학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이 국제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